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 인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 11월 12일 직필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국회의원직 총사퇴밖에 없다. 의원직 총사퇴네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은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27일 이후가 되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관련된 선거제 개편 법안이 국회에 부의가 될 수 있고요. 12월 3일이 되면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 부의가 됩니다. 이것을 각각 따로 할지 동시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부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에 부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심의에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마도 직권 상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찬반, 과반 출석에 가반 찬성입니다. 지금 현재 300석이지만 299석일 거예요. 그래서 149명의 찬성표만 확보하면 이 시대의 대표적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악법들이 통과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의 1984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마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밤샘 집회가 계속되고 있죠. 10월 국민혁명의 이름으로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또 11일에 또 한 번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10월 국민혁명의 이름으로 광화문 집회에 모인 국민과 이들을 열렬 성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이름으로 조국을 사퇴시키고 그의 아내 정경심을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은 자연인으로 돌아갔고 정경심은 검찰에 의해서 어저께 기소가 되어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광화문의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속 처리 안건에 해당되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법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플러스 사당이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물론 불협화가 일정 부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특히 나경원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애초부터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 세워진 불법적인 패스트 트랙이다. 이 불법을 깨트려야 한다. 언급할 가치조차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 처리 안건인 패스트 트랙에 올라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도 패스트 트랙은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의결이 된 것이다.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평소에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까지는 물론 의원직 총사퇴 카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사당이 단일 대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결국은 총사퇴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사표를 수리 안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직 총사퇴는 실효성이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재선 의원 그룹에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만일에 패스트 트랙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은 의원직 총사퇴하는 것을 당로로 채택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재선 의원 그룹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그동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모두가 식물 정치인인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요. 3, 4선 의원들은 너무 점잖고 초선들은 애초부터 지난번 공천 파동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나마 정치 생명체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재선 의원 그룹들이 나서준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경원 대표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총동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대표도 이제는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도 이 카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년 21대 총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과반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범보수 연합 세력까지 합친 숫자는 최소한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을, 확정을, 독정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1대 총선 승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물꼬를 트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혁신을 통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고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인적 쇄신입니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적 감동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특히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정신 차렸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적 쇄신을 대규모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이 인위적으로 인적 쇄신하기 전에 각자가 나서서 좀 자기 희생들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자유한국당의 직전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쪼자토 온실인 대구를 선택해서, 아니면은 고향인 창녕을 선택해서 선거 준비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미 홍준표 대표는 정치권에서 용도 폐기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인물인데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을 통해서 누린 게 너무 많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누려왔으면 살신승인하는 각오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김무성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도 차제에 불출마 선언을 멋있게 하면서 우리 보수, 자유보수 우파 진영에도 아름다운 퇴진을 하는 지도자가 있구나. 왜 그거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느냐고요. 그까짓 시한부 권력이 뭐라고. 그리고 대권 후보도 해보고 당대표도 2번씩이나 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하세요. 내려놓으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창녕이나 대구 기대해가지고 끄떡하면은 거기 가서 분위기 띄우는 작업 정말 하지 마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선비 정치가 아니고 전형적인 아전 정치의 전형이란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2번씩이나 하고 대통령 후보 1번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전처럼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요. 정신 좀 차리시고 제일 먼저 불출마 선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불태워주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를 비롯한 전직 지도급 인사 전원이 제일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실 속에서 자라온, 그리고 원래 약속이 그렇잖아요.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하게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들 저는 지역구 기웃거리지 말고 저는 불출마 선언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 비전이 보이는 후배들에게 양보를 하고 그대들이 처음에 몸담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례대표는 2번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역구를 기웃거립니까? 세 번째, 3, 4선급으로 한정 지을 건 아니지만은 3, 4, 5선씩이라 하면서 자유보수 우파,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을 위해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명령에 따라주세요. 그래서 판단이 내가 정말 별로 3선에서 5선 하면서 기여한 게 없다고 생각되면은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도권 험지를 골라서 스스로를 불태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초선 의원그룹, 지난번 20대 총선 때 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완패했습니까? 공천파동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공천파동의 옥동자들에 불과한 초선 의원들, 저는 불출마 선언하세요.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인적 쇄신이에요. 그나마 재선 의원그룹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재선 의원이 그룹의 힘을 빌려가지고 의원직 총사퇴라고 하는 B카드를 제시한 것도 상당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전략으로서 보수대 통합, 혁신을 통한 인적쇄신, 세 번째 비전 제시, 자유한국당 최고 지도자가 총선에 임하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ABC로서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가 국회의원직 총사퇴입니다. 이게요, 나경원 대표가 처음 그렇게 믿었고 지금은 마음이 좀 이제 바뀌었잖아요. 국회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총사퇴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국회가 패닉 상태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는 겁니다. 야당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특히나 시대적 악법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 트랙 법안을 강제적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그러잖아요. 힘으로. 아니,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인데, 아니 전쟁을 치르면서 게임의 룰도 없이 전쟁 치르자는 것은 정글의 법칙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제 고집만 계속해서 내세우지 말고 서로 협상을 해서 미드 포인트를 협상의 결과로 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밀어붙입니다. 아주 강도 높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 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답니다. 여기에 협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원내대표들도 선거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4+1 개혁입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자 하고 대한신당의 유승엽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폭거예요. 폭거 중에 폭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보면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대로 가면은 솔직히 원내에서 선거법 막을 수 있어요. 공수처법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샘플을 해보니까 299명 중에 151명이 확보가 됐다는데 거기다가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명도 플러스 안 했는데 무슨 수로 막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두면은요 그냥 통과될 거라고요. 그래서 통과가 되기 전에 최고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의원직 총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세요. 그리고 통과가 되면은 총사퇴하세요. 그리 되면은 의회 정치의 실종이 수개월 동안 계속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은 그 책임론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총선 때 공천 파동의 결과로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이해가지고 폭망을 했듯이 똑같이 더불어민주당이 폭망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수 대통합, 인적 쇄신, 비전 제시라고 하는 ABC적인 21대 총선 전략에 더해서 국회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강화문 내거리에서 지금 이제 조만간 12월달이 다가오고 1월달 되고 2월달 되면은요 강추위가 몰아닥칠 텐데 밤샘 집회를 하고 있는 이 분들의 생명을 누가 보장합니까? 순교자 될 것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이들의 노력이 눈물겹지도 않습니까? 그까지 기득권 의원직 몇 개월도 안 남은 의원직 총사퇴하는 것이 뭐가 대수라고 실행에 못 옮깁니까? 지금 당장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실행에 옮기세요.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김정희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